예, 뉴스탑10이 뽑은 6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기자 간담회를 앞당기긴 했는데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당 대표 입에서 송구하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는데 정확히 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한 겁니까, 이동희 의원님? 저게 사과하는 대상이 명확하면은 명확한 사과가 되겠는데 사과 대상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저렇게 흐려졌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한 30, 40% 정도로 새 오디언스라고 할까요? 새 타깃에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앞에 30%는 대국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을 향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른바 친문 지지자, 사과할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조국을 지키지 못한 이해찬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나머지 40%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당 안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우리 초재선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표현도 송구스럽다. 대통령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했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송구스럽다는 선은 지키되 매우를 하나 넣어서 매우 송구스럽다. 그 선에서 타협한 것 같습니다. 장선우 부대변인님. 네.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집권 여당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라는 강성 발언도 내부에서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오랜 기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도 좀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이야기를 했고 대표가 그리고 사과라는 건 말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 보여줄 수 있는 사과의 방식은 결국 입법 그리고 정책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내디딜 그런 발걸음의 행보도 좀 믿어달라 그런 당부도 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말고 야당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외부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영입된 인사들보다도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더 화제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햄버거 세트. 네, 세트하시면 가격은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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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그러게요. 화면 속에 배우 김영철 씨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본인 전화를 받긴 했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정치냐라고 거절했다고 하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그리고 이국종 교수까지 영입 리스트에는 한국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초기 단계에서 좀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내일 자유한국당이 이제 9명의 1차 영입 대상자를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름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독자들의 관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람들은 영입하는 사람들보다 영입하려다가 오히려 영입에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배우로서는 김영철 씨, 그 다음에 아주대 병원의 이제 유명한 위과 의사죠. 이국종 교수, 그리고 야구 선수인 박찬호 씨, 그 다음에 위식사업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 이런 사람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참 궁금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명 인사들 뿐이에요. 유명 인사들이. 예. 저분들이 왜 자유한국당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표방하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거 민부론, 민평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의와 공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분들이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분들 스스로도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그동안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사 1호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김태현 변호사님, 박찬주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영입인사 1호라면 뭔가 좀 참신하고 와, 한국당이 저렇게까지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도 영입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박찬주 전 대는 육군 대장이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윤봉일 의사의 손녀입니다. 이준석 전 MBC 사상은 이제 보도본부장 출신이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제 보수 경제학자예요. 아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부론을 만드는데 많이 깊게 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각 분야에 다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속된 말로 현 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폐성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현 정부와 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야당의 영입 대상인 건 맞아요. 이건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 조금 나이들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앞서 하정우 국장이 언급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는 아마 젊은 표를 위해서 좀 젊음이라는 좀 코드에 좀 방점을 찍은 것에 비하면, 그러면 조금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청년표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시기가 좀 너무 빨라요. 대부분 이제 영입 인사들을 보면 12월, 1월 이때쯤 나오거든요. 이때 총선이 막 시작될 때 우와, 저 당에서 저런 사람이 영입했네 해서 그 붐으로 쫙 끌고 가는 건데, 지금은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판이 쳐지려면 내년 12월 말 1월 정도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저분들 2개월, 2, 3개월 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면 그때 와서 붐업을 일으킬 때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빠르다는 거.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영입 좋죠. 영입을 해서 어디다 내보냅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우선적을 할 건 비우는 것이지, 비우기만 하면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 비우는 게 더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송구스럽다는 오늘 기자회견과 자유한국당의 이 영입설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 여전히 뜨거워서 오늘도 댓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니면 말고에 대해서 꼬집은 첫 번째 댓글이고요. 윤석열 총장 깜이 아니다. 대통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는 의견. 그러게요.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천만 원은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랬을까? 임명하면 되냐 안 되냐 경고를 했냐, 뭐 내사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검찰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의 충언을 듣고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안 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문제다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